아침에 일어났는데 출근이 하기 싫거나 운영하는 사업체를 며칠 쉬고 싶다 생각이 들 때 과감하게 그래 오늘은 쉬자, 이번 주는 쉬자, 다음 달엔 쉬자 라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베이스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 그런 선택이 후회가 없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죠. 미국에서 생겨난 운동인데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이 운동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늘은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봐야 되는 책 추천합니다. 파이어족이 온다. 책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국의 중산층의 부부가 1년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부부가 별 불편함 없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300만 원 정도 주택에서 렌탈을 하고 있고, 또 둘 다 괜찮은 외제차 BMW나 그런 차를 2대를 리스 중이고, 또 보트클럽이라고 해서 일정한 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트클럽에도 가입이 돼 있고요. 어울리는 사람들과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것들도 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22만 원짜리 초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 수준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쓰는 생활비가 거의 12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1억 5천이 넘게 벌지만 막상 1년 동안 모으는 돈은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아본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나 고민할 텐데,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싶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맞벌이를 하다 보면 벌이도 많지만 그만큼 씀씀이도 커지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면 그 소득 격차, 그리고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생활 패턴이나 습관이나 씀씀이가 금방 줄어들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운영이 안 되는 가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이와 함께 있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부모에게 월 270만 원 정도 돈을 주면서 직장을 나가죠. 그런 생활을 계속 하던 중에 남편도 굉장히 아이가 생기니까 부담감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은데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고, 그런 생활 중에 우연히 팟캐스트를 듣게 되고, 그 팟캐스트에서 파이어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블로그를 찾다 보니까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돈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다가는 언제까지,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때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까지도 내가 이렇게 일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삶이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 파이어족 이야기를 전 처음에 기사로 접했을 때 저도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은 어느 정도 소득이 돼야 파이어가 가능하겠구나. 겨우겨우 먹고 사는 만큼의 돈벌이를 하는데 파이어가 40대나 50대 은퇴한다는 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책에 보면 7명의 가족인데 연간 3,300만 원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파이어 운동, 파이어 공동체에서 우리 가족은 얼마의 생활비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사례 발표 같은 걸 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7명이면 한 달에 3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 책을 만든 사람은 소득은 굉장히 높았지만 1억 5천을 넘게 벌었지만 1년 동안에 1000만 원을 모았던 걸 생각하면
꼭 소득 수준에 따라서 파이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파이어가 어울리는 사람? 일찍 은퇴를 하는 건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근데 가능한 사람이랄까? 그런 부류가 있는데, 자기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봤을 때, 만약 그분이 최신 유행에 민감하고 어떤 그런 새로운 기계, 새로운 스타일, 그런 것들의 행복감을 느낀다면 파이어족이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런 분들은 소비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그분 삶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파이어는 의미가 없어요. 정말 타고나기를 금수저가 아닌 이상 사고 싶은 걸 다 사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파이어족이 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은 본인들이 원하는 행복의 기준을 써봤더니, 아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아이가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기, 아니면 음악을 듣기, 식구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기, 이런 것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었던 거죠. 막상 책을 읽어주고 요리하고 책 읽는 게 돈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돈을 버는데 투자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냐에 따라서 파이어족에 어울리는 분이 계시고 어울리지 않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파이어가 갖는 의미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 맘대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다는 선택권이 생긴다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을 선택권을 갖는다는 거, 이게 파이어가 갖는 의미라고 쓰여 있던데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파이어 공동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남은 돈을 투자하고 계속 검소하게 생활하는 거, 그게 핵심이다. 근검 전략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파이어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사치스럽게 굴지 않을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한다. 인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스트레스가 생기는 어떤 전략 방식은 파이어 원칙에 어긋난다. 명품백을 그래도 정기적으로 좀 사줘야 하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는 게 인생의 중요한 목표이신 분들이라면 근검 절약이 어울리지도 않고 그분들에게 아무런 행복감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어는 본인을 우선 잘 파악을 해야 이게 나에게 맞는지. 어떻게 보면 욜로족과 파이어족은 좀 아주 상반되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내 인생의 가치관이나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뭐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일정 수익을 내야 한다는 걱정이 없을 때 내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도 출근을 했는데, 혹은 한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정의 소득을 얼마의 매출이 있든 상관없이 편안하게 뭔가를 하고 싶은 걸 하시오라고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그 마인드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는 이번 달에 얼마의 매출을 올려서 계속 들어가는 경비들을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책을 읽을 때도, 한약에 관한 책을 읽을 때도 좀 아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제적인 매출이나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약 공부를 하고 책을 쓰고 유튜브를 찍는다면 굉장히 자유롭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 책은 자신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를 우선 잘 파악한 다음에 근검 전략을 해서라도 일정 정도,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1년, 2년 쉬더라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돈과 상관없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나의 생활, 우리 가족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세팅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생각해 볼 만한, 따라해 볼 만한, 시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도 젊은 자매 두 분이 파이어족을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파이어족을 5년 정도 노력을 하셔서 이루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유튜브를 찍고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마음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거를 통해서 또 다른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건 즐거운 일이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바라는 그런 노동 아니면 직업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많이 벌수록 파이어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아낄수록 파이어에 가까워진다. 파이어를 이룬 후 하고 싶은 일을 통해 계속 일하면서 소득을 창출한다는 건 너무 멋진 일이다. 10명 중에 9명은 이건 바라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벌어서 모아서 그걸로 재테크로 일정 소득을 올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쉬겠다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60, 70, 80까지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혹은 돈에 너무 집중하지 않아도 어떤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멋지게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본인은 돈을 많이 버는데도 계속 미래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돈 때문에 소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이 위로도 될 수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